자,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이번 시간에 하겠습니다. 내용이 많아요. 줄여서 얘기할 때 상임법이라고 얘기한다고요. 얘는 국민 경제생활을 위해서 만들었다. 경제생활. 경제. 아까 주임법은 주거생활. 상임법은 경제생활. 그래서 다른 점이 뭐냐면 법인도 어떻게? 이렇게 경제활동의 주체 법인이 많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기본이 이거고 적용범위와 관련해서 적용범위 볼 것이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사업자 등록 대상이 돼야 돼요.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어야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 대상일 것 이렇게. 그럼 이 말은 영업용 건물 임대차일 것 이런 뜻이에요. 자, 영업을 하는데 사업자를 안 내고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사업자가 안 내져 있어도 영업용 건물 임대차다 그러면 적용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상가 빌딩이지만 거기에 무슨 교회 사무실이다. 교회 같은 거 쓰고 있잖아요. 아니거든. 동창회 사무실이 지금 요 한국 빌딩에 있다. 동창회 사무실. 사업자 등록 대상이 아니야. 그거. 적용이 없다고요. 첫 번째는 요거 해야 돼. 자, 두 번째는 사업자 등록 대상이 되면서 동시에 보증금이 적용보증금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그 적용보증금 이하여야 돼요. 이하. 그게 원칙이에요. 이하. 이 적용보증금이 이제 그 시행령에 나와 있는 건데 이번에 바뀌었잖아요. 나눠드린 자료처럼. 예, 그래서 그 여기 나와 있는 적용보증금 규모는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서울 지역이다 그러면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9억 이하로 바뀌었어요. 이하요. 고쳐놓으시고 과밀억제권역이나 부산이다 그러면 6억 9천 이하고요. 광명이란다. 광역시 지역은 5억 4천 이하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3억 7천 이하 이렇게 됩니다. 이건 암기하셔야 됩니다. 소역 임차인은 암기할 필요가 없지만 암기하셔야 되겠다. 서울은 9억 이하. 과밀억제권역과 부산은 부산 6억 9천 이하. 광역시만 있는 건 아닙니다. 광역시, 세종시, 뭐 파주 이런 건데 세종 내용은 뭐 안 나오겠습니다. 5억 4천 이하. 기타 지역은 뭐요? 3억 7천 이하 이런 식으로. 암기상 중요하고. 그럼 요때 적용된다 이런 얘기는 이제 특징이 뭐냐 그러면 이럴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조문이 100% 적용됩니다. 100%. 다 적용된다고요? 이하면. 그런데 사업자 등록 대상이고 그런데 적용 보증금을 넘어가면 요 보증금 서울 지역에서 적용 보증금 규모로 따져보니까 10억짜리입니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초과. 그러면 그럴 때는 예외적으로만 몇 개의 조문만 적용됩니다. 요만큼만 적용돼요. 이런 거예요. 어떻게 됐을 때? 초과.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규모가 10억이다. 초과죠, 초과. 그러면 5가지 조문만 적용된다. 이 5가지 조문이 뭐냐? 그러면 기억할 때 세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대권이 대통령, 또 대통령이 됐다는 뜻입니다. 표 차이가 많이 안 나요. 3표 차이로 대권을 갱신했다. 또 대통령이 되었다. 이 5가지 조문은 초과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울 지역에서 보증금 10억짜리, 물론 환산합니다. 월세 곱하기 100에서 환산하는 건데 10억짜리다 그러면 이 3자가 뭐냐 그러면 3개의 연체가 있을 때 해지할 수 있는 사유가 된다는 거 적용됩니다. 그 다음에 표자는 뭐냐 그러면 표준계약서 서식 쓰는 거 적용됩니다. 대자가 뭐냐 그러면 대항력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지역에서 보증금 10억짜리도 대학령을 인정받습니다. 물론 이제 법이 요구하는 요건은 갖춰야 되기는 합니다만은. 그 다음에 권자가 뭘까요? 권리금을 보장한다는 조문도 적용된다. 갱신은 뭘까요? 마지막 5번째. 계약갱신 요건. 상가에만 있는 거죠? 서울지역에서 보증금이 10억일지라도 갱신 요구를 통해서 10년간은 장사할 수 있게 한다. 그건 인정해줘요. 초과해도. 그래서 요 5개요. 세 표차로 대권을 갱신했다. 세 표차로 또 대통령이 됐다. 일단은 여기까지야. 중요한 거 했습니다. 적용보증금 노란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더 나가서 이것도 있죠. 일시 사용하기 위해서 땡 처리하려고 점포를 갖다가 잠깐 빌렸다. 이랬을 때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들먹거리면 안 되는 거예요. 땡 처리하러 들어온 거 있잖아요. 속옷 팔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두 번째, 창고라든지 공장 같은 경우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까요? 얘네들은 어떨 것 같습니까? 판례가 많지 않은데 이 판례가 있어요. 아직 출제가 안 됐습니다. 이것은 어렵지 않은 거고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이건 중요한 거예요. 밑에 거. 어때요? 보고 봤습니까? 공부한 적 없습니까 이거? 사실행위만을 한다 거기서. 공장에서 만들기만 해요. 창고에서 보관만 합니다. 응? 보관만 하고 만들기만 하고 이렇게 사실적 활동만 했다 그랬을 때는 보호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장이나 창고에서 만들고 보관하고 이런 사실적 활동도 하지만 플러스 장사도 해요. 장사를 영업행위라고 그래요. 이 두 가지 영업행위를 같이 이렇게 했을 때는 적용된다. 이렇게 되는 거. 이렇게. 예. 요걸 알아두셔야 돼요. 요걸 판례.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때는 밑에 게 나올 가능성이 되게 높아요. 공장이나 창고 같은 경우 거기서 물건을 만들고 보관 그것도 하지만 영업행위를 동시에 했을 때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 따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예. 자,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이제 두 번째 나온 게 뭘 것 같아요? 최단 존속기간이죠. 최단 존속기간. 그럼 이거 뭐예요? 상가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거나 또는 1년 미만으로 임대차 계약기간을 정해놨다 그랬을 때도 임대차 계약기간은 몇 년이 된다? 1년이 된다. 이거잖아 이거. 주택하고 똑같은데 이제 여기는 1년으로 바뀌었죠? 그럼 상가 임대차 계약을 6개월로 할 수도 있나요? 할 수 있죠. 그랬을 때 1년이 돼버리는 거예요. 장사 1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계약했을 때 누구는 6개월만 장사하고 때려치고 나간다고 할 수도 있다. 임차인은 똑같잖아요. 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도 자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이 있나요? 네.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을 2년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지. 2년 했는데 2년이 될 때까지 주인이 나가는 소리도 안 하고 임차인이 나가겠다는 소리도 안 하고 쑥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아무 말 없이 쑥 지나가면 법정 갱신, 묵시적 갱신. 그러면 임대차 계약 기간은 몇 년이 되죠? 1년입니다. 아무 얘기 없을 때는 1년 되는 거예요. 여기 따라서 2년 되는 게 아니고 1년 이렇게 되는 거지. 이렇게 안 되게 만들려면 어떻게 돼요? 임대인은 6개월 전부터 1개월 전까지 우리 임대인은 비우라고 막 얘기를 했어야 되죠? 그것도 없이 쑥 지나가면 이렇게 묵시적 갱신이 된다. 그러면 이 묵시적 갱신이 됐을 때 임차인은 어떻게 해요? 똑같이 언제든지 나간다고 할 수가 있다. 해지 통보. 그 효력은 즉시 생기는 게 아니고 몇 달 있다가 3개월 있다가 보증금 빼주는 뭐가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이런 상태에서 임차인은 자기가 묵시적 갱신을 원하는 게 아니고 갱신 요구를 해서 계속 장사하고 싶을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임대인이 나가라고 얘기해도 이 시점에 어떻게 해버려요? 갱신 요구하면 그때는 임대차 계약 기간이 몇 년이 되더라? 1년 아니면 2년. 갱신 요구하면 2년 됩니다. 2년. 갱신 요구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2년이 됩니다. 이렇게 똑같이. 일단 들으셨죠? 네.
이제 다음에 또 들을 기회가 있을 때. 어쨌든 묵시적 갱신, 법정 갱신 제도가 있다고요. 그런데 자, 우리 교재에 보면 382페이지 네모 2번에 가로 1번에 반가로 1번을 설명드린 거예요, 지금. 반가로 1번 세 줄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가로 3번 갑니다. 오른쪽 페이지. 자, 지금부터 보는 건 아니 뭐가 있냐면 보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은 1년이에요. 1년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죠. 그런데 상가 임대차에서는 권리금을 주고 들어오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1년 영업기간을 보장해서 권리금 회수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 그래서 갱신요건을 인정한다. 갱신요건. 권리금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갱신요건은 예를 들어서 2년 계약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장사 잘 됐을 때 임차인이 선택하는 거죠. 나 계속 장사할래 라고 갱신 요구할 수 있다. 누가 누구한테 요구하는 거예요? 기존 임차인이 임대인 보고 계속 장사한다고 요구하는 거예요. 그럼 임대인은 거의 들어줘야 돼. 그 들어주는 기간은 일단 가만히 보면 일단 갱신 요구가 있게 되면 전 임대차하고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한 걸로 봤을 때 2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2년. 이게 여기서 묵시적 갱신하면 1년이고 갱신 요구하면 요구하고 똑같아요. 1년 계약한 사람이 1년 다 될 쯤에 갱신 요구하면 갱신 요구를 통해서 보장되는 기간, 늘어난 기간은 몇 년이요? 1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1년이면 1년,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되는 거예요. 갱신 요구가. 그러면 갱신 요구는 언제까지 하느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 한 달 전까지 갱신 요구할 수 있죠? 그러면 우리 임대인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을 보장해 줘야 된다? 10년. 그러니까 2년씩 연장하면 이 사람 갱신 요구 한 4번 하면 10년 채우는 거예요. 최장 10년이죠? 그러면 이 기간 동안에 갱신 요구를 통해서 보장받는 최장 10년 기간 동안에 우리 임대인은 낙이 뭐야, 낙? 좋은 점이 뭐냐고. 유일한 희망이 뭐냐고. 보증금이나 월세에 대해서 올려달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올려달라고 했을 때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10년을 보장한 그 의미가 퇴색해버려요. 그래서 많이 못 올리게 합니다. 증액 청구를 제한을 두지요. 올릴 때 몇 프로를 갖다가 몇 프로를 초과하지 못한다? 5%를 초과해서 증액할 수는 없다. 역시 깎을 때는 제한은 없고 올릴 때만 얘기하는 겁니다. 특히나 여기서요. 특히나 이때 올리다 보면 적용보증금을 초과하는 상가 임차인이 돼버릴 수도 있죠. 올리다 보면. 그래도 갱신 요건은 여전히 주장해서 10년 장사하는 것은 확실하게 보장하죠. 그러니까 적용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일지라도 무엇을 할 수 있다? 여전히 갱신 요건을 행사해서 10년 장사할 수 있다. 그러면 전차인 같은 경우, 전차인 누군지 아시죠? 전차인 같은 경우는 갱신 요건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전차인. 전차인은 갱신 요건 자체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전차인은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세를 얻은 사람인데 자기는 갱신 요건이 없지. 그렇지만 임차인은 있을 거 아니야 지금. 그래서 임대인의 적법한 동의하에 전대차가 이루어졌다면 전차인은 임차인을 뭐해서 대위해서 갱신 요건을 행사할 수 있죠. 그래서 벌써 이 기존 임차인이 한 4년 정도 장사하고 나서 넘겼다면 요 전차인 같은 경우는 나머지 한 6년 정도를 대위 행사해서 장사할 수 있게 된다. 장사가 잘 됐을 때 얘기죠.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빨리 때려치고 나가야지. 잘 됐을 때 얘기입니다. 전차인이 중요합니다. 시험 문제 여러 번 나온 거. 직접 행사할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대위. 무단 전대가 됐을 때는 갱신 요건 인정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갱신 요구가 들어갔을 때 우리 임대인은 100% 들어줘야 되는 건 아니에요. 갱신 요구가 들어왔을 때 그걸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들이 있지요. 예외적으로 무조건 100% 들어주는 건 아니죠. 거절 사유. 첫 번째가 3기의 차임 연체가 있다. 그랬을 때는 3달치나 밀려놓고는 계속 장사하겠다고 갱신 요구 해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치. 나가! 그렇게 해버릴 수 있죠. 안 들어줄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어차피 이게 권리금 때문에 이런 제도를 인정한 거니까 우리 임대인이 자, 상당한 보상을 해주기로 해서 이게 합의가 된다면 또 내보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런 경우. 아니면 무단전대일 때요. 무단전대. 요 무단이 뭐예요? 임대인의 동의 없이 전대를 했을 때. 그때 그 전대가 전부에 대한 전대차일 때든 일부에 대한 전대차일 때든 무단전대가 발생했을 때 임대인은 내쫓아버릴 수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조심할 게 일부에 대해서만 무단전대가 발생해도 우리 임대인은 좋은 기회를 잡은 거예요. 내보낼 수 있으니까. 갱신 요구를 안 받을 수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많이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요 3기 연체가 많이 문제가 되고 시험도 이게 제일 많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라고 보입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이렇게. 그래서 또 이제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철거 재건축이라고 있어요. 철거나 재건축 하랍니다. 비우세요. 나가세요. 나 연장 못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고. 이 철거나 재건축이다 그랬을 때 자, 목적, 임대차 목적 건물의 전부에 대한 철거 재건축 아니면 대부분에 대한 철거 재건축을 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내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대부분입니다. 이건 일부가 아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철거 재건축 한다고 무조건 거주 사유가 되는 게 아니고 법에서 인정하는 3가지 사유 중에 하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 3가지 사유가 뭐냐 그러면 처음부터 3년 있다가 재건축 하랍니다. 그때는 비우셔야 돼요 라고 미리 구체적으로 고지했거나 아니면 그런 건 아니지만 안전사고 우려가 높아졌거나 그게 아닐지라도 도정법이나 관계법령에 따라서 적법하게 재개발이 이루어지면서 정당하게 건물이 철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일 때 그럴 때는 내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셋 중에 하나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좀 증축하랍니다. 이 정도 갖고는 내보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게 갱신요건. 그래서 가만히 보면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부분이 3군데 있다면 그 중에 한 군데가 갱신요건. 그 다음에 요거하고 요거 적용보증금이 또 중요하죠. 바뀌기도 했고요. 그럼 적용보증금에 대해서 질문 하나 드려봐요. 서울에 있는 상가 임차인이에요. 서울. 보증금이 10억. 그러니까 보증금 2억에 월세가 800이야. 그럼 10억이잖아. 그러면 우선 면제권이 있어요, 없어요? 그 상가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 없어요. 없죠? 초과하는 경우잖아요, 지금. 그때 있는 것이라고는 요 3표차로 대권을 갱신할 때 이것밖에 없잖아요. 여기 우선 면제권이 없죠? 이걸 어떻게 시험 문제 내느냐? 다음 상가 임차인 중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 권능이 있는 상가 임차인은 하면서 이거 물어보면 돼요. 이렇게 차이가 나지만 우선 면제권 갖고 물어보면 그냥 제대로 물어볼 수 있어요. 보증금 2억에 월세 800인 상가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보증금 2억에 월세 800인 상가 임차인은 우선 면제권이 있다 없다? 없다. 대항력은 있다 없다? 있다. 갱신 요구권은? 권리금은 보장받습니까? 받는다 이렇게. 됐어요. 요걸 정리해보면 교재에서는 383페이지 가로 3번에 383페이지 가로 3번에 반가로 1번에요. 갱신요건 반가로 1번 언제까지 갱신요건 행사할 수 있다. 6개월 전부터 1개월까지 그죠? 그래서 반가로 2번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몇 년을 넘지는 못한다. 10년 이렇게 돼요. 그렇지만 반가로 3번 보세요. 갱신 요구가 있게 되면 전 임대차와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계약한 것으로 본다 했었잖아요. 다만 차임과 보증금에 대해서는 증감 청구가 가능하지요. 다만 이제 거긴 안 써놨네 보니까 증액할 때는 몇 프로로 제한을 받는다? 5%. 그러나 100% 갱신 요구를 들어줘야 되는 것은 아니라 반가로 4번 보면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죠. 그래서 1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3기의 차임연체 3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상당한 보상하기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 특히 4번 임대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전부 또는 일부를 천대놨을 때 거절 사유가 되죠. 7번 임대인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서 점유 회복이 필요한 경우. 철거 재건축 들어가는데 증축은 안 들어가죠. 증축 X. 근데 요것만 갖고는 안 되고 가, 나, 다 이런 식으로 구체적 사유 셋 중에 하나가 더 갖춰져야 된답니다. 가, 나, 다 셋 중에 하나에 또 들어갔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요. 권리금 보장 규정을 제가 칠판에 설명드릴 거예요. 권리금 보장 규정.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에서 중요한 내용 3가지 중에 지금 세 번째 중요한 거 다 나왔습니다. 권리금 보장. 자, 이 보시면 요게 건물주 임대인입니다. 근데 B가 임대차 계약을 체결했고요. 그 임대차 계약 기간이 2년이었어요. 요 사람이 이제 기존의 임차인인데 이거 점포를 빌려서 식당을 운영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2년 계약했다고요. 그런데 장사가 어느 정도 되니까 C라는 사람한테 이 가게를 넘겨요. 이 가게 C는 신규로 임차하는 사람이에요. 신규 임차인. 그래서 새로 이제 이 가게를 인수해가지고 영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C 입장에서 봤을 때 이 가게가 잘 되고 있으니까 여기 B 가게 영업권을 돈 주고 산다고요. 그때 준 돈을 뭐요? 권리금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영업권을 사고 파는 계약을 체결하는데 그 계약을 권리금 계약이다 이렇게 불러요. 권리금 계약에 보면 권리금 1억 이렇게 나와요. 1억에 그 가게를 인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개업 공인인증서로서 권리금 계약서 쓰는 걸 알선했다 그러면 중개예요 아니에요? 둘 간에 권리금 계약서 쓰는 걸 알선했다 중개예요 아니에요? 아니죠. 권리금이나 영업권이 중개대상물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중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걸 갖다가 알선해주고 받은 권리금의 10%를 받기로 했다 이렇게. 그러면 그 10%가 얼마예요? 1,000만 원이죠. 그 용역 수수료 받은 1,000만 원은 중개 보수예요 아니에요? 중개 보수가 아니니까 법정 한도가 없죠. 그러니까 이때 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해도 금쟁이가 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됐죠. 이거 공부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랬을 때 이제 요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을 때 가게를 넘길 수 있는데 진짜 이제 가게가 다 넘어가서 권리금 1억을 온전히 받으려면 요 신규 임차인과 건물 임대인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체결돼야 된다. 임대차 계약료. 요거요. 임대차 계약서에는 뭐가 나오냐면 보증금 2억에 월세 서울로 치면 700만 원입니다. 2억에 700이라고 한다면 적용 보증금 이하입니까? 초과입니까? 서울. 환산하면 9억이잖아. 9억. 9억은 서울에서 얼마예요 지금? 9억 이하잖아. 이하야 이하. 딱 9억 이하 적용되는 거예요. 100% 온통 적용되는 거예요. 이렇게 계약을 체결한다고. 계약 기간 2년에 이런 식으로. 이 계약까지 체결되면 요 C는 드디어 B한테 그 권리금 계약의 잔금인 나머지 9천만 원을 주게 돼요. 권리금 계약의 계약금은 1,000만 원 이미 줬고 여기서 나머지 9천 원 준다. 이거 체결되게 되면. 그러니까 이게 체결돼야만 여기가 권리금 받아먹을 수 있다. 자, 그래서 이제 지금은 어떻게 법을 만들어 놓은 거냐면 요 사람이요. 신규 임차인을 요 임대차 계약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임대차 종료 시점까지 데려가잖아요. 이거 체결하고서 데려가. 그러면 요 건물주는 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해 줄 의무가 있다라고 법이 돼 있어요. 의무가 있으니까 이걸 갖다가 법이 허용하는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 한, 이 체결을 안 해준다. 이걸 안 해주게 되면 그때는 권리금 받아먹는 것을 해박는 돼요. 그래서 그런 방해행위를 하게 되면 그때는 B가 A 보고 너 때문에 권리금 1억 못 받아먹었다 해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 권리금 보장은 두 가지 의미. 데려갔을 때 체결해줄 의무가 있으니까 체결해줘야 된다. 그러면 1억을 받아먹을 수 있고 혹시 이게 안 되더라도 어떤 이유가 됐든 간에 그래도 B는 A한테 손해배상 청구해서 손해본 걸 받아낼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권리금을 보장해 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핵심이 뭐냐면 이렇게 갔을 때 계약을 체결해 줘야 되는데 방해 놓으면 안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방해 행위는 어떤 게 있는가 보니까
B가 C를 데려갔을 때 A가 뭐라고 그러냐면 임대인이 자기한테도 권리금을 달라고 요구하더란 얘기예요. 그럼 여기도 지금 권리금 주는데 여기 또 줘야 된다는 얘기. A가 권리금 달라고 한다 그랬을 때 이제 도망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권리금 못 받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달라고 요구하든지. 누가 요구한 거예요? 임대인이 요구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그 다음에 임대인이 권리금 받아먹거나. 이거 다 방해하는 행위예요. 아니면 신규 임차인을 데려갔더니 임대인이 뭐라고 그러냐면 해줄 텐데 대신 요 B 나쁜 놈이니까 B한테는 절대 주지 말라고 합니다. 권리금을 갖다 지급하지 못하게 중간에서 막습니다. 그러면 못 주게 한다 그러면 안 줘야만 이거 하겠다고 하는 거니까 못 받아먹게 만드는 거죠. 세 번째는 자 B가 C를 딱 요때 데려갔더니만 A가 웃는 얼굴로 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보증금은 원래 2억에 700인데 3억으로 올려주고 월세는 1,500으로 해달라. 이렇게 얘기하면 이 사람 입장에서 타산이 안 맞아서 이거 할 수가 없잖아 이걸. 여기서 깨지는 경우가 많아요. 생각하고 달라갖고. 이렇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도 방해행위에 들어간다. 그러니까 많이 올려달라고 한다. 이것을 현저히 고액을 요구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현저히 고액. 이거 말고도 뭐예요? 갔더니 이걸 해줘야 돼. 그런데 A가 뭐예요? 만나주지도 않고 뭐란 얘기도 없어요. 그냥 무조건 안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런 경우 당해봤어요. 그것도 여기 들어갑니다. 아니면 자기 아들이 이번에 제대해서 이제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할 것이 없으니까 여기 장사해야 되니까 요 갱신, 요 권리금 이렇게 넘기는 거 안 되고 우리가 할 거라고 얘기했네요. 그것도 다 여기 들어갑니다. 권리금을 보장해준다고 지금은. 대신 이때 권리금은 여기 1억을 보장해주지만 만약에 이렇게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 되죠. 그 손해배상 청구 액수가 중요합니다. 이때는 권리금 계약서에 요 적힌 권리금 1억과 임대차 종료 당시에 감정평가를 통해서 확정된 점포 권리금 중 감정평가 한 겁니다. 이거 감정. 그래서 감정가가 더 낮게 나와요. 보통 7,000원 이렇게. 여기는 1억인데 1억에는 부동산 사장님의 보수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럴 가능성이 높아요. 이게 부풀려져 있어요. 여기 7,000이잖아. 그러면 7,000 정도 요 두 가지 금액 중에서 감정평가된 금액, 계약서에 나온 금액 둘 중에서 낮은 금액까지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하니까 손해배상 청구할 때 많이 청구해 얼마를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요? 7천만 원. 5천만 원도 청구할 수 있고 그런데 7천만 원까지 청구할 수 있고 그러면 7천 청구하면 판사가 7천만 원 지급하라고 판결 내릴까요? 감정가 그대로? 절대 그럴 리가 없다. 또 깎아준다. 그러면 3천, 4천밖에 안 되니까 요때 받은 거하고 비교하면 훨씬 적은 금액을 배당 청구를 해서 받을 수 있어요. 적은 금액이에요. 그리고 시간도 오래 걸리지. 그러니까 권리금을 보장받고 있다고 해서 건물주가 가게 왔는데 고개를 뻣뻣이 들고 있으면 안 돼요. 인사 잘해야 됩니다. 그 인사가 수천만 원이 될 수 있어요. 응? 그래서 권리금 보장이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아직은 약하다. 솔직히. 이때 배당 청구할 때 소멸시효 기한이 몇 년이요? 임대차가 종료한 요 시점부터 3년 지나버리면 배당 청구도 못한다 이제는. 종료된 때부터 몇 년 안에 청구해야 돼요? 3년. 근데 여기 보면 어떤 경우는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수 있어요. 예외적으로. 어떤 경우냐. 자, B가 C를 데려왔어. 요 사이에, 요 기간 안에. 그랬더니 C를 가만히 보니까 돈이 없는 사람을 데려왔어요. 자력이 없더라. 감동이 없으시네. 거지를 데려왔어요. 관상을 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얘기하면 기억을 못해. 굉장히 자극적으로 얘기를 해야 돼. 그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막말을 해야 된다고. 막말은 잘 기억한다고. 점잖게 얘기하면 안 통해. 그게 사람인 것 같아. 누가 막말했잖아. 막 그런 거 하고. 그건 기억 오래 남는데. 자, 지금부터 막말을 시작합니다. 거지를 데려왔어. 그러면 안 돼. 할 수 있다고. 두 번째 데려온 사람은 누구냐 그랬더니 보니까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는 사람을 데려왔더라. 이런 얘기. 두 번째는 데려왔는데 이 사람이. 관상을 보니까 말을 더럽게 안 듣게 돼. 그럼 거부할 수가 있다. 관상을 볼 줄 알아야 되겠네. 이 조문을 볼 때마다 저는 기가 막혀 죽겠어요.
어떤 이런 조문이 있는지 모르겠어. 의무를 위반했다도 아니에요. 위반할 우려가 있다는 거예요. 이때도 거부할 수 있어. 세 번째는 1년 6개월 이상 장사를 안 했어, 요 사람이. 그래 놓고 데려와가지고 넘기면서 권리금 받아먹겠다고? 1년 6개월 이상 영업을 안 했다. 민법에서 출시됐어, 이거.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임대인이 구한 사람인데 갑자기 그 사람이 배신을 때리는 거예요. 배신을 했다고 그러면 안 돼. 배신을 또 때렸다고 그래야 또 기억이 나. A가 구했는데 이거 해줄 건데 이 사람이 이렇게 권리금을 주려고 그래. 그럼 이 사람 뭐라 그래? 줄 것 같으면 나 너하고 안 할 거야. 라고 거부할 수가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네 가지. 이거 말고도 또 있어요, 사실은? 여기까지. 교재 보시면 빨리 가야 됩니다, 지금. 어디 보시냐면 384페이지부터 후다닥 정리합니다. 가로 4번에 반가로 1번에요. 동그라미 2번. 권리금 계약이란 출제됐던 지문입니다. 자, 신규 임차인의 대리는 자가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누구에게 권리금을 주기로 하는 계약이라고요? 누구에게? 임대인 아니고 임차인. 이런 거 잘 봤고요. 반가로 2번. 첫 줄 중요합니다. 임대차 기한이 끝나기 몇 개월 전부터? 이거 최근에 이게 3개월이었다가 바뀐 거죠? 출제 가능성이 높습니다. 6개월 전부터. 언제까지요? 1개월 전까지 아니에요. 그죠? 언제까지요? 종료시까지예요. 첫 줄 중요합니다. 방해나서는 안 되지. 그래서 밑에 있는 박스가 방해하는 행위들이 나옵니다. 방해행위입니다. 밑에 박스가 방해행위. 1번에 나와 있는 것은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임대인이, 둘째 줄 권리금을 받아먹거나 수수한 거, 아니면 2번은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거나 중간에서 건물주가, 3번에 둘째 줄 보시면 건물주가 현재의 고액의 차임과 보증을 부르든지 많이 올려달라고 하는 거죠. 4번은 기타 등등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요 방해하는 행위를 가만히 보면 요구 수수다 그러면 이것은 이해하실 때 나도 달라. 임대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지금 뭐라고 외쳐요? 나도 줘, 나도 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줘. 요거 뭐예요? 주지 마, 주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임대인이 외치는 거 전부 다 현재의 고액 이거 뭐예요? 많이 줘, 많이 줘 이렇게 했죠. 이게 해박 넣는 거예요. 자, 오른쪽 가시면 이제 당당히 거절할 수 있는 예외적인 사유가 나옵니다. 1번은 뭐라고 나오냐면 자력이 없다. 지금 오른쪽에 제일 위에 박스는 뭐라고요? 아니. 거절 사유라고 하죠. 거절 사유. 거절 사유.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을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유? 거절할 수 있는 사유. 2번 같은 경우는 또 뭐가 나와요? 의무를 위반할 우려 이렇게 나오죠. 3번에서는 뭘 기억하셔야 됩니까? 숫자. 1년 6개월 이상. 민법에서는 1년 이상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 그 다음에 4번은 뭐예요? 또 임대인이 선택한, 앞에 임대인이 선택한 그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셋째 줄요.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과, 자, 동그라미 3번 두째 줄 끝부분부터 봐야 되겠네요. 손해배상액은, 출제가 유력합니다. 손해배상액은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권리금 그거랑, 두 번째, 임대차 종료 당시의 권리금 중 무슨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을 넘지 못한다. 낮은 금액. 그러면서 배상 청구할 권리도 임대차가 종료한 날부터 몇 년 이내에 행사하지 않았다가는 없어져 버린다. 3년이죠. 자, 그 다음에 반가로 3번 가시면 권리금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관장해요? 이거 보십니다. 여기요. 요게 권리금 계약서죠. 이거 표준 서식은 누가 만들어서 관장한다고요? 국장이요. 이렇게요. 요거 위에 임대차 계약서죠. 이건 상가 임대차 계약서입니다. 상가 임대차 계약서의 표준 서식은 누가 만들어 관장해요? 누가 만들어서 관장해요? 이건 법무부 장관입니다. 법무부 장관. 두 개가 혼동되면 안 되겠죠? 반가로 5번 보세요. 법무부 장관은 보증금이나 차임액, 임대차 기간, 수선비 부담 등의 내용이 기재된 상가금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해서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다.
임대차 계약서는 표준서식을 누가 권장해요? 법무부 장관. 권리금 계약서는 표준서식을 누가 권장해요? 국장. 두 개 다 기억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하나라도 기억하셔야 된다고요.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권장한다고요?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권장해요? 국장. 권리금 계약서는 누가 권장해요? 국장. 권리금 계약서는 국장. 하나라도 상가 임대차 계약서는 국장 그러면 알 수 있겠죠? 국장 그러면 틀린 거요? 누군지 몰라도 하니까 국장 아니잖아. 권리금 계약서는 뭐요? 국장. 권리금 계약서 하면 법무부 장관 나오면 틀리겠네. 잠깐 맞춰보자고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 가시면 3기 연체가 있을 때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유다? 해지.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항력 나왔죠? 자, 보세요. 이제 다 끝났어요. 5번. 대항력. 대항력은 인도 플러스 주민등록 대신에 상가에서는 뭘 써먹어요? 사업자 등록 신청이죠. 그럼 사업자 등록 신청한 언제? 다음날 대항력이 생긴다. 구체적으로 몇 시? 0시. 네모 4번의 반가로 1번 내용이 그거잖아요, 지금. 사업자 등록 신청한 다음날. 그때 반가로 2번 보면, 자, 판례입니다. 일부 임대차다 그랬을 때 제3자한테 대항력을 추정하려면 사업자 등록 신청할 때 무엇을 첨부해라? 상가 일부에 대한 임대차일 때 그것 갖고 제3자한테 대항력을 추정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신청할 때 무엇을 첨부해야 되겠다? 도면을 첨부한다. 반가로 2번. 일부 임대차일 때 뭐가 필요해요? 도면. 제목이 돼 있잖아요. 반가로 3번. 만약에 요거. 사업자 등록이 돼 있던 사람입니다. 사업자 등록이 돼 있었다가 폐업을 했어요. 그럴 때 나중에 이 사업자 등록했던 사람이 다시 사업자 등록을 다시 냈어요. 이렇게 되면 이 사람은 사업자 등록을 새로 낸 순간부터 대항력권을 새로 갖춘 거죠? 사업자 등록 냈었지만 같은 사업자 등록으로 다시 같은 사고로 냈다고 해도 폐업한 기간 동안은 끊긴 겁니다. 끊긴 거. 그래서 상실이라고 제목이 돼 있죠, 지금? 반가로 3번 지금 판례 설명드린 거예요. 자, 오른쪽 페이지 가시면 뭐가 나오냐면 우선 면제권 나와요. 우선 면제권. 6번입니다. 우선 면제권이라. 우선 면제권 주장하려면 뭘 갖춰야 됩니까? 인도 플러스 뭐요? 사업자 등록이란 대항 요건을 갖추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요? 확정일자를 받을 거. 확정일자 이거 어디서 받습니까? 이거 물어봐요. 관할 세무서장. 주택임대차하고 다르죠? 이건 세무서장한테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이것만 좀 주의하시고 나머지는 원리가 똑같아요. 자, 그건 됐고. 그러니까 지금 387페이지 제일 밑에 있는 파란 박스 네모 5번에 가로 1번에 첫 줄 설명드린 겁니다, 지금. 자, 확정일자를 어디서 받는다고요? 세무서장. 자, 넘어가시고 최우선 변제권 나왔습니다. 388페이지. 최우선 변제권 나왔습니다. 최우선 변제권 주장하려면 어떤 게 필요해요? 최우선 변제권. 이러면 그렇죠. 인도 플러스 사업자 등록. 여기는 주민등록 대신에 무조건 사업자 등록 써먹어요. 그리고 소액에 들어가지요. 여기 끝인가요? 아니죠. 자, 사업자 등록이 늦어도 언제까지는 갖춰져 있어야 된다. 경매 넘어가기 전까지. 그리고 여기 변제 이 말 오면 무조건 진짜 배당에서 변제 받으려면 입을 꾹 다물고 있으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배당 요구. 여기도 배워요. 배당 요구. 그래야 받는 거죠. 최우선 면제권까지 받습니다. 그리고 이때도 보면 거기 2분의 1이라는 숫자 나오죠. 소액 상가 임친이 많을 때는 선순위 권리자를 포함해서 낙찰가의 절반으로 이렇게 제한을 두는 거죠. 그거.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가면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가 있어요. 오른쪽 페이지 제일 위에. 상가 건물 임대차에도 임차권 등기명령 신청 제도가 있죠. 존재하죠. 네, 그거 제일 위에 거. 됐습니다. 자, 문제 1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정답은 틀린 건 3번이죠.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10년 범위 안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되고요. 자, 2번 문제 풀어보시고. 자, 틀린 건 5번이에요. 5번 잘 모르시겠죠? 잠깐 쉬었다가 5번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